안녕하세요. 그저께 대선 토론회가 끝나고 뭐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은 뭐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진짜 반응이 너무 뜨거웠는데 특히 이재명 지사의 이 사이다를 맛본 이 지지자들의 반응은 뭐 진짜 거의 폭발적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대선 토론회를 봤는데 이렇게 대선 토론회가 재밌기는 처음인 것 같아. 이 각자 4명의 캐릭터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서 오히려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다음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호응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재명 지사는 왜 이재명 지사를 찾아야 되냐면 이 리스크를 감내하고라도 이 언론에 기울어진 지형에서 윤석열이 그냥 뭐 환자처럼 뱉어내는 저 말들이 그대로 그 대중에게 인식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언론이 지금 하는 것처럼. 거기에 촐천살이를 날려서 지금 윤석열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촐천살인으로 짧게 날려줘야 돼요. 이제는. 그러려면 이재명은 이재명 다음을 찾아야 되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그 윤석열을 압도해야 되거든요. 이 윤석열이 막 무슨 뭐 자신감 있게 하는 그런 말들을 촌철살인으로 치면서 내가 너를 압도한다라고 하는 걸 분위기 기선제압을 해줘야 되거든. 전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저께 너무 잘했다, 그저께. 윤석열이 깨갱하는 게 보이잖아요. 팩트로 조지니까 윤석열이 대꾸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이 기고만장하거든. 왜?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언론이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야. 비판 없이. 윤석열은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뭐랄까 제어장치가 없어졌어요. 지금 말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근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의 상황과 달리 진짜 다시 또 공수를 전환해서 팩트 가지고 촌철살인을 해버리면은요. 윤석열이 자기 캐릭터가 드러나 버려요. 윤석열의 어버버버버 하면서 막 나중에 막 흥분하면 막 엉성한 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 이 캐릭터가 너무 잘 드러났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이재명 다음을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대선에서 제압해야 돼요. 기로. 기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릴지 모르지만은 이재명의 어제 그제 토론 전략은 최고였다. 그리고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이 헛소리하면 내가 저렇게 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크게 인식시켜줘야 돼요. 떨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선제압. 내가 너를 압도한다. 분위기를 압도하고 주도하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는. 이거는 지지자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압도해야 돼요. 분위기를 이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관전 포인트는 안철수였죠. 안철수는 눈빛과 눈썹, 손짓으로 거의 윤석열을 눌러버렸지. 아우 한심해. 너무 한심해. 정말 그 표정이었잖아요. 너 엄마저 좀 더 먹고 와. 예, 오히려 그 안철수의 그 어떤 비언어적 그 몸짓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 몸짓으로, 눈빛으로, 눈썹으로 이렇게 눈을 하는 게 훨씬 더 정말 그 윤석열을 깔아뭉기고 이게 비아냥대는데 정말 훨씬 더 효과가 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를 보면서 최초의 정치인답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정치인다운 어떤 그 애티튜드를 가지고 토론을 임했다. 사실은 각자 이 뭐 심상정과 이재명 뭐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 어떤 그 긴장이 계속 노출되는 가운데서 안철수는 혼자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준비한 걸 충실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가 이렇게 제시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들어올만 했어요. 사실 저는 안철수가 굉장히 토론을 잘했다라고 보는데, 안철수는 그러면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어떤 감정에도 휘몰아치지 않으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을까? 저는 안철수는 가슴에 칼을 갈았다고 봐요. 이준석과 윤석열한테 당한 굴욕.
거기에서 저는 안철수는 완전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그 토론 전략이 주요했던 게 뭐냐면 안철수의 토론 전략은 2등 전략이에요. 2등 전략. 이재명은 그 제끼고 윤석열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지한지를 알려주는 거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아무리 제가 돈이 많고 정당이 세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적어도 토론 그 후보의 자질면에서 내가 윤석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나은 후보다라는 걸 부각시키는 게 안철수의 포지셔닝이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안철수는 너무나 충실하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안철수는 야 정말 윤석열보다는 안철수가 100% 낫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남겼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안철수는 저쪽에서 몸이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준석이랑 윤석열은 토론 끝나고 멘탈 나갔을 것 같은데 안철수 하는 거 보면서 멘탈이 나갔을 거야. 그러면 아마 뒤에서 엄청나게 매달릴 거예요. 더 큰 카드를 챙길 수 있고요. 그리고 대선에서 이제 윤석열이 졌을 때 안철수가 이제 무주공산이 되는 거지. 그 파트는 다 가져가는 거야. 예, 저는 안철수의 이 계산이 끝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자기 베이스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 각자 자기의 목표가 있었다. 심상정은 당연히 윤석열을 지원하면서 이제 똥껍을 뜯어먹는 거. 그게 이제 심상정의 포지셔닝이었고. 근데 문제는 그 포지셔닝이 묘하게 잘 조화를 이뤄서 매우 재밌는 토론회가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셋은 자기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취했는데 문제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은 안철수가 저렇게까지 할지 심상정이 양다리를 오가면서 저렇게 할지를 예상을 못한 거야. 특히 안철수. 거기서 제가 볼 때 윤석열의 패착하게 온 거죠. 어쨌든 이재명을 공격하더라도 안철수와 심상정이 같이 공격해 줄 거다라고 하는 계산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실종을 만회할 거라고 했는데 안철수가 자기한테 칼을 들어댔어. 여기다가 이 버벅거림 때문에 이 윤석열은 어제 실점이 너무 컸죠. 너무 컸지. 게다가 그 이재명 지사가 진짜 이게 촌철살인으로 날리는 거에 하나도 대응하지 못했거든. 제가 볼 때 이 쇼론에는 반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지금 안철수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진짜 정치인으로 재탄생하게 만든, 한을 품게 만든 사람이 이준석이잖아. 난 도대체 이준석이 왜 이 안철수한테 이렇게 과도한 이상한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과연 이준석한테 도움이 되나? 국진당한테 도움이 되나? 지금 이준석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끝까지 바닥까지 몰고 가서 마지막에 서로 포옹하면서 우리는 러브러브하는 사이예요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단일화를 만들어서 뭐 극적 드라마를 또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또 취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준석 막 비웃을 거 아니야. 안철수 화났다고. 그럼 또 나중에 또 안철수랑 이준석이랑 더 손들고 와 우리 단일화했어 하면은 그때의 그런 단일화 효과를 또 내기 위해서 또 이준석이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준석은 정치인으로서는 빨리 퇴출시켜야 돼.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 될 지금 1순위예요. 이준석은. 그 어떤 대가리를 굴리고 잔대가리를 굴려서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공적인 자리를 줘서는 안 되는 단 10원의 자리도 줘서는 안 되는 진짜 퇴출의 1순위의 저질이에요. 그냥 일배새끼예요. 일배새끼. 마지막으로 지금 한 가지 제가 좀 민주당이 윤석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응을 못할까? 윤석열의 저런 안하무인이나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대응이 나이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윤석열의 언어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윤석열의 이 심리를 감싸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죄의식과 수치심이에요. 죄의식과 수치심이 있는데 그 죄의식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윤석열이 하고 있는 오버 액션은 굉장히 분명해요.
일단 첫째, 윤석열은 이 메멘토와 되게 비슷해요. 메멘토족 심리학을 가지고 있어. 내가 한 범죄를, 내 와이프의 범죄, 내 장모의 범죄, 내가 한 범죄를 타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 메멘토가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 경찰이 자기가 뭔가 정의의 용사인 양 막 사건을 파헤치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가 범인이었던 거잖아요, 메멘토는. 자기의 죄는 기억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범했다라고 하는 자기는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타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자기의 죄를 다 타인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김건희의 죄상을 정경심한테 뒤집어 씌웠고, 자기의 직권남용을 문재인이나 조국한테 뒤집어 씌웠고, 대장동 보면 다 윤석열 얘기잖아. 이재명한테 싹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검언유착을 권언유착으로 뒤집어 씌웠어요. 한동훈의 죄를 최강욱이나 황희성한테 뒤집어 씌워서 심지어 그걸 고발 사주까지 하잖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기한테 씌워진 어떤 독재자의 무솔리니나 히틀러의 그 이미지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심리는 메멘토의 심리예요. 메멘토. 자기의 죄를, 자기의 범죄를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누리는 효과는 뭐야? 쟤와 나는 똑같아. 쟤가 나보다 더 나빠. 계속해서 오버리액션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윤석열의 그 내부에 잡고 있는 그 수치심은 뭐냐? 내가 배신자라는 거. 윤석열은 끊임없이 역모를 꾸몄거든요. 자기의 상관을 배신하고 후려치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배신자에 대한 이 심리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깡패 보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되게 의리 있는 사람인처럼, 한동훈한테 정말 과도한 의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를 영전을 시켜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폐네 뭐네 하는 이유도 뭐냐? 내가 배신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있는 거거든. 제가 그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윤석열의 또 하나의 심리는 국가학칼이라고. 드러나지 않으면 죄는 죄가 아니다. 일본인의 심리를 비판했던 루스 베네데티 학자가 일본인의 심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죄를 졌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 죄는 죄가 아니다. 이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딱 그거거든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부인하고 보는 거야. 무슨 소를 다 뒤어 붙어서라도 다 거짓말을 하고 드러나면은 별거 아닌데? 이런 윤석열의 이런 범죄의 심리학, 이런 배신자, 이런 심리학들을 꿰뚫어서 거기에 맞게 이 사람의 거짓말에 공략을 해야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너무 나이브했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이라도 진짜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기선을 제압하고 압도하는 윤석열의 길을 눌러버리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지금 언론이 막 뛰어가지고 지금 얘를 하늘 위로 올려놨잖아. 그걸 풍선을 가라앉혀야 되거든. 왜? 윤석열은 그 언론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사람이야. 검찰과 법원이 이 사람의 죄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그거는 너무 잘 알 거예요. 그거에 그 윤석열을 받들고 있는 거대한 풍선을 바람을 빼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그냥 윤석열의 액면가가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게 이재명의 전략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재명을 서포트해야 되는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어야 돼요. 네,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준석이 계속해서 깐죽거리면서 사람들한테 댓글 달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에 빵 터져요. 화이팅 주둥아리. 야, 당대표 맞나? 아유, 제일 야당의 당대표가 저러고 다닌다는 거 진짜 어디가 내다라도 부끄러워. 쟤는 진짜 수준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졌어. 쟤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